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잡다구리입니다. 엑셀로 로또 분석 두 번째 시간인 로또 분석 기초 작업, 당첨번호 시계열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1차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거 로또 당첨 데이터를 다운받고, 2차로 통합 엑셀 파일을 만든 다음에 3차 함수를 적용하여 시계열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당첨 결과, 해체별 당첨 번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해체 바로 가기 위해서 1에서 600회까지를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동행복권에서 600회씩 끊어서 이렇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운받아야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해 내리면은 여기 해체 해설 1회부터 600회까지 선택하고 엑셀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구분하기 쉬운 이름을 주고 저장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601회에서부터 최종회까지 기간을 주고 또 조회를 클릭합니다. 다시 내려서 회차를 601회부터 현재까지 주고 다시 한번 엑셀 다운로드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앞서 저장한 거가 구별되게 파일 이름을 주고 저장합니다. 자, 이제 로또 당첨번호 데이터는 다운받았습니다. 이제 이 두 개 파일을 합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 저장한 파일을 오픈합니다. 다음 엑셀 버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요. 그냥 예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제한된 보기로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파일을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 사용을 클릭합니다. 이 파일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해체하고 당첨번호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삭제합니다. 연도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추첨일 이하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하고, 자,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만 남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일을 다시 엽니다. 똑같이 문구가 뜨는데요. 이해하고 다시 편집 사용 클릭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합니다. 삭제. 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나왔습니다. 자, 이 파일을 두 개를 합쳐야 합니다. 지금 이 파일은, 두 번째 파일은 600회부터 601회부터 있기 때문에 1회에서 600회, 601회까지 복사해 붙입니다. 다시 첫 번째 파일 열어서
600회부터 아래로 드래그하여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600에다 마우스를 커서를 놔두고 쭉 내려서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맨 마지막 셀에 클릭합니다. 그럼 전체가 선택되는데요. 여기서 복사하여 두 번째 파일에 맨 마지막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 파일에서 필요한 타이틀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남기고 삭제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는 이게 회차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오름차순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빈자리는 회차로 필드명을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첫 행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놔두고 데이터로 들어가서 필터를 선택합니다. 필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회차를 클릭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모든 데이터가 정렬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졌는데요. 앞서 만든 두 개의 파일은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우리가 필요한 파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찾기 쉬운 폴더 위치에 필요한 이름으로 넣어주는데요. 파일 형식을 현재는 웹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바꿔줍니다. 앞으로 우리는 매크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형식을 매크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문서로 바꾼 다음에 편리한 이름을 주고 저장합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을 우리가 원하는 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운받은 데이터 파일을 지금 현재처럼 만들어 줍니다. 첫 행에 IR에서부터 BH45 BH1행까지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줍니다. 첫 수압, 중수압, 끝수압, 첫 끝합, 앞수압, 뒷수압, 합계. 그 다음에 1번에서부터 45번까지 필드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선을 넣어줘도 되고요. 보기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 사이사이 다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운영하기 편하게만 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 셀 구분선이 보였는데 이 보기에서 셀 눈금선을 안 보이게 한 겁니다. 셀 눈금선이 안 보이면 좀 깔끔해 보이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아래로 내리거나 우로 갈 경우 데이터가 안 보입니다. 중요한 자료가. 자, 이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틀 고정을 하는데요. 보기에서 틀 고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틀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셀 컬럼 폭이 넓어서 전체가 다 안 보이는데요. 좀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컬럼 폭도 조정해 줍니다. 범위를 주고 이렇게 폭을 한 번에 줄여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맨 마지막 행에 다음같이 수식을 넣어줍니다. 자, 첫 수합은 이 셀을 더블 클릭하면은 셀이 지정한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첫 수합은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의 합이고요. 중수합은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필드 합입니다. 끝수합은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필드 합입니다. 첫 끝합은 첫 번째 수와 마지막 여섯 번째 수의 합입니다. 앞수합은 앞에 세 자릿수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필드 합입니다. 뒷수합은 세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 필드 합입니다. 합계는 전체 합입니다. 사실 이 합계 자료는 그다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자료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넣어줍니다. 다음에 이제 시계열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수식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미리 지금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하나는 if 함수만 쭉 사용해서 넣어놨고요. 두 번째 것은 if error, if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두 개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자, if만 사용했을 경우, if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비교할 데이터들이 각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P1행의 1번과 B1143번의 2번과 비교해서 같은 것이 있으면은 1을 반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식이. 근데 1이 없죠? 1이 없으면은 다음 셀로 넘어갑니다. 다음 셀로. 그래서 8과 1을 비교해서 1이 있으면은 1을 반환하고 또 없으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8과 1을 비교해서 1이 있으면은 1을 반환하고 없으니까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30번과 1을 비교해서 1이 있으면 1을 반환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없으니 37번에서 1과 비교해서 1이 있으면은 같은 게 있으면 1을 반환합니다. 또 없기 때문에 다시 여섯 번째 필드로 넘어와서 41과 1을 비교해서 같은 수가 있으면 1을 반환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같은 수가 없기 때문에 공백을 반환했죠. 그래서 if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똑같은 if 조건문을 그 사이에 6번 넣어줘야 됩니다. 6번 각각 비교합니다. 하지만 매치 함수를 볼까요? 매치 함수는 자, 여기가 범위로 B에서 G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범위와 1을 비교해서 이 범위에 1이 있으면은 1을 반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함수 3개를 사용한 수식을 사용할 건데요. 자, 이 수식을 자로 자, 여기 사각형 점이 있는데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십자가로 바뀌죠. 이것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자, 10번까지 해보겠습니다. 10번까지 드래그 하면은 자,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10번이 있기 때문에 여기 10에서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번에서 나왔죠. 수식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의 셀 위치에 6번에서 1이 나왔네요. 6번 위치에 셀 마우스를 두고 더블 클릭하면은 그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비교하고 있는 게 6번하고 G열에서 L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려면은 지금 B열에서 G열까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범위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걸 수정하려면은 이 부분을 큰 십자가 나올 때 위치에서 끄집어서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도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바꿔주면은 안 나오죠. 자, 10번에서 행렬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범위가 틀려집니다. 이렇게 옮겨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번에서 1이 나오죠. 근데 매번 이 셀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고정시켜주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요. 행렬 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P1144번 셀에 마우스를 놓고 더블 클릭합니다. 이 수식은 맞습니다. 자, 이 수식을, 맞는 수식을 좌로 복사하든, 우로 복사하든, 위로 복사하든, 이제 이 지정한 셀이 변하지 않게 행렬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 P1행, 일행은 열은 바뀌고 행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행 그대로 고정, 행은 고정되고 열만 바뀌죠. 우로 복사하면 열만 2, 3, 4, 5 열만 바뀝니다. 행만 고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1에 대해서는 행을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자, 행열 고정은 F4를 사용하면 됩니다. F4를 사용하면은 한 번 누르면은 자, 열과 행이 동시에 고정됩니다. 그래서 열과 행이 동시에 고정되면은 좌로 복사하든 우로 복사하든 아래로 복사하든 위로 복사하든 항상 여기에 고정됩니다. 자, 한 번 더 누르면은 F4 펑크션 키를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이제는 열은 해제되고 행만 고정되죠. 이럴 경우 좌로 복사하게 되면 우로 복사하게 되면은 이 1, 2, 3, 4 바뀌게 되고요. 아래로나 위로 복사하게 되면은 항상 일행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행이 고정되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세 번 누르면은 열이 고정되죠. 그래서 우리는 행을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범위에 있어서는 이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요. 자, 여기는 행은 고정되고, 자, 우로 복사할 때 항상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위로 복사할 경우에는 이게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1142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은 풀어주고 열을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두고 F4 펑크션 키를 한번 누르면은 행렬 두 개가 다 고정됩니다. 한번 더 누르면 이제 행이 고정되죠. 물론 행을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행은 움직여야 됩니다. 열만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열이 고정됩니다. 다시 또 G에다 놓고 이것도 열만 이렇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복사해 볼게요. 여기서 10번에서 1이 나오게 되면 맞게 됩니다. 자, 이 조그마한 네모점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클릭해서 우로 이동하면은 자 1번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쭉 복사를 45번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자 10번이 있기 때문에 10번에서 1이 나오고 16이 있기 때문에 16번에서 1을 반환했고 17이 있기 때문에 17번에서 1을 반환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숫자를 모두 있는 자리에서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또 모두 2로 다 복사해야 됩니다. 자, IAR에서부터 쭉 드래그를 해서 BHR까지 드래그 한 다음 자, 여기 십자 표시에 클릭해서 위로 드래그합니다. 쭉 올려서 드래그한 다음에 클릭 해제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계열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계열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수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수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전체 수식을 다 들어있으면은 매번 할 때마다 엑셀이 표가 재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아주 매우 떨어집니다. 수식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사할 수식 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수식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수식을 없애면 또 데이터도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만 살려주고 수식을 없애는데요. 자, 맨 마지막 줄만 수식 남겨놓고 위로는 수식을 없애주고 값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오늘 값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범위를 다시 한번 주고 쭉 올려서 다시 한번 올려서 복사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값으로 재붙여 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식이 모두 이제 값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수식은 없어지고 값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용량이 확 줄어듭니다. 수식 계산도 빨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됩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1번에 행 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줄을 넣어줘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볼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봐서 여기까지는 뭐고 그 구분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계열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처럼 if 함수만 써서 각각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 세 가지 함수를 써서 이렇게 간략하게 범위로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쉬운 방법만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이 숫자와 숫자가 나타나는 이 기간에 이 사이의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그러면 이게 1번 여기서 출현하고 이것이 나타나기 전까지 몇 주 만에 나타났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일일이 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출현 기간을 분석하고 그 다음 이 시계열 자료들의 이동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이동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잡다구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